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일단 화면에서 제 옷과 좀 달라진 점을 눈치를 채셨을 텐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스코어 888 스포츠 베팅 게임 사이트에서 광고 제의를 해주셨고, 너무 감사하게도 축구 분석 관련 콘텐츠 1위 채널이라고 언급을 해주시면서 연락을 주셔서 자부심이 많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제가 김병지 선수의 그 꽁병지 TV를 자주 보는데, 꽁병지 TV에서도 김영범 전 축구 선수분께서 항상 이 스코어 888이 쓰여 있는 옷을 입고 나오셨었는데 반갑더라고요. 다 뭐 골 때리는 TV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작년에 저희 골 때리는 TV에서 광고 진행을 했었던 합법적인 스포츠 베팅 게임 사이트고, 온라인 게임을 할 때 아이템을 구매하고 그런 것처럼 실제 스포츠 경기들의 베팅을 사이트 내 코인을 구매를 해서 베팅 게임으로 즐기시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더라고요. 스코어 888 사이트 들려보시고 재밌겠다 싶으신 분들은 회원 가입을 하실 때 가입 코드 영어로 GOAL 골 입력을 하시고 가입을 하시면 300만 보를 지급을 해주신다고 하고, 그 이후에도 GOAL 골 코드로 가입한 유저들 대상으로 이벤트도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베팅 게임이라 그런지 뭐 배당도 높고 경기가 시작을 했어도 베팅이 가능하다는 점 굉장히 좀 신선하다는 느낌이 들고, 구글에서 스코어 888 이용 방법 검색을 하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56회차 챔피언스 리그 경기들로 들어온 경기들에 대해서 제가 구매할 최종 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 평소와 같이 경기마다 굉장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고 진짜 거의 딱딱 할 말만 하고 저의 최종 픽을 말씀드린다는 느낌으로만 간단간단하게만 말씀드릴 예정이고, 내일 오후 5시에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최종 픽 이미지를 공유를 드릴 텐데, 웬만하면 오늘 말씀드린 픽에서 뭐 갑자기 뭐 많이 변경되지는 않겠지만 두세 경기 정도는 내일 팀들의 그 선수들이나 이런 상황, 팀들의 상황들을 보고 변경될 수 있는 픽이 있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구토토 승무패 56회차 제가 구매한 최종 픽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기 전에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파리 생제르맹 대 클리브리. 자, 이 경기는 뭐 다들 파리 생제르맹 승리를 예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 또한 파리 생제르맹의 승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클리브리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조금은 기대에 못 미쳤던 파리이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는 무승부에 좀 서력을 하지 않을까 싶고, 파리가 사실상 조 2위가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동기부여는 약간 떨어지지만 메시 선수의 경우 발롱도르 상도 받았겠다, 실력을 좀 홈에서만큼은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 홈 경기이기 때문에 음바페 같은 어린 선수들은 관중들의 막 이런 환호성, 스포트라이트 받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뛰지 않을까 싶어요. 직전 리그 경기에서도 후반 70분에서야 교체 출전을 하면서 체력 안배도 마친 음바페 선수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고민 없이 파리 생제르맹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2번 경기 라이프치히 대 맨시티, 3번 경기 AC 밀란 대 리버풀 경기 동시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경기의 맨시티와 3번 경기의 리버풀 같은 경우는 각 조에서 1위를 확정 지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느 팀의 승리를 바라본다라고 선택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조 1위 확정에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어떤 선수들을 데리고 갈지 내일 지속적으로 기사를 찾아본 후에 어떤 선수들이 출전 예정이다라고 좀 확인이 되면 유튜브 커뮤니티에 전체 공지를 드리겠고, 제가 어떤 픽을 선택했는지는 내일 오후 5시에 멤버십 전용으로 커뮤니티에 최종 픽 이미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경기의 경우는 맨시티가 사실상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해도 로테이션 멤버가 로테이션 멤버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독일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관중으로 경기를 치를 확률이 높아서 홈발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라이프치히 단통 패로 생각을 하고 있고, 리버풀의 경우가
조금은 롯데 멤버를 돌린다고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승무패 중에 어느 하나 선택하기가 애매한 상황이라서 내일 말씀을 드리겠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번 경기 포르투 대 AT 마드리드. 자, 이 경기는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굉장히 높은 경기죠. 조 1위 리버풀을 제외하면 포르투가 승점 5점으로 2위, AC 밀란이 승점 4점으로 3위, AT 마드리드가 승점 4점으로 4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굉장히 팽팽한 대결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포르투의 주전 수비수들의 결장이 너무 많습니다. 주전 수비수 주앙 마리오, 페페, 이반 마르카노 선수까지 주전 수비 자원들이 부상으로 빠지고 중원의 우리베 선수와 콘세이상 선수 또한 경고 누적과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합니다. 반대로 AT 마드리드의 경우 주전 수비수 스테판 사비치 선수를 제외하면 주전 자원들은 모두 출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AT 마드리드가 무승부 이상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 포르투의 무와 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5번 경기 도르트문트 대 베식타스. 일단 베식타스는 승점 빵점 챔피언스리그 전패로 탈락이 확정된 상태죠. 그렇다고 도르트문트도 이 경기 큰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홈팬들 앞에서 좀 경기를 하는 홈 경기이기 때문에 뭐 관중이 무관중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홈에서 홀란드가 돌아온 도르트문트의 화력을 베식타스가 막아내기에는 힘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상에서 복귀를 하자마자 언제 부상이었냐는 듯 골을 박아버리던데 진짜 홀란드는 괴물인 것 같아요. 이 경기 의심 없이 도르트문트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6번 경기 아약스 대 스포르시피. 자, 이 경기는 아약스가 조 1위를 확정 지었기 때문에 홈팬들 앞에서 하는 경기라는 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만 스포르시피의 경우도 조 2위를 확정 지었기 때문에 아약스 원정 경기에서 동기부여는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미 아약스가 스포르시피 원정에서 1대5 대승을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홈팬들 앞에서 아약스가 골 축제를 벌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약스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7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와 인터 밀란. 자, 조 1위와 2위의 싸움으로 인테르는 이 경기를 승리할 시에 조 1위로 올라설 수가 있고 레알 마드리드의 경우는 무승부 이상만 기록을 해준다면 조 1위 확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벤제마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레알의 공격은 비니시우스 선수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비니시우스 선수만 잘 마크를 한다면 인터밀란이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여지고 최근 카라노글루, 라우타로, 에딘 제코 같은 선수들이 골맛을 자주 보고 있기 때문에 인터밀란이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홈이기도 하고 주전 수비 자원에는 이상이 없는 레알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인터밀란이 승리하기까지는 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8번 경기 샤흐타르 도네츠 대 셰리프티. 자, 이 경기는 사실 경기력적인 면을 보고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셰리프티 같은 경우는 점유율 뭐 이딴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맞기만 하다가 카운터를 때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몇 번 없는 공격 상황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보이고 샤흐타르는 슈팅을 난사하는 스타일이죠. 성남의 뮬리치 같은 스타일 한 20번 때려서 한 번 넣는 걸로 연명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좀 경기가 좌지우지될 것으로 보이고 샤흐타르 도네츠의 경우는 탈락이 확정됐기 때문에 동기부여라고는 홈 경기라는 점밖에 없습니다. 또한 셰리프티의 경우도 3위를 확정 지었기 때문에 딱히 이번 원정 경기에서 개처럼 안 뛰어도 되죠. 승리 수당이라도 챙기려면 열심히 뛰겠지만 전적으로 이런 건 감독이 돼야 어떻게 경기를 할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경기는 도저히 승무패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일단은 한 팀이 기세를 잡으면 한 팀으로 완전히 꺾일 것 같은 경기여서 무승부를 제외한 샤흐타르의 승과 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 유벤투스 대 말메. 기본적인 경기력도 유벤투스가 앞서지만 유벤투스가 첼시와 승점은 같지만 조 2위에 랭크되어 있기 때문에 말메를 잡아서 승점 3점을 얻어서 1위로 올라가려는 동기부여 확실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키에사 선수의 부상은 아쉽지만 디발라와 모라타가 있기 때문에 말메를 상대로 충분히 골을 기록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기도 많은 고민 없이 유벤투스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10번 경기 제니트 대 첼시. 저는 이 경기 살짝 무승부의 의심을 해봤습니다. 우선 첼시가 오랜만에 리그에서 웨스트햄을 상대로 패배를 기록을 했고 7일 선수가 부상으로 안 나오니까 뭔가 공격적으로 풀어갈 때 좀 안 풀린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루카쿠 선수 또한 부상 복귀 이후에 폼이 그닥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날씨가 지금 굉장히 추워요. 수요일에 최고 기온이라고 해봐야 수요일, 목요일 아마 최고 기온이라고 해봐야 영하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럴 때 확실히 첼시 선수들의 불알이 쪼그라들면서 경기력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에 제니트의 무와 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11번 경기 바이에른 뮌헨 대 바르셀로나. 조 1위를 확정 지은 바이에른 뮌헨이고 바르셀로나의 경우는 2위를 기록 중이긴 하지만 3위인 벤피카와 승점 2점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무조건 승점 3점을 얻어줘야 되는데 바이에른 뮌헨 얘들은 성격상 팰 놈은 확실하게 패고 다니기 때문에 홈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봐주면서 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바르셀로나의 경우는 지금 사실상 공격 자원에 안수파티, 아구에로, 브레스웨이트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데파이 하나 믿고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는 그나브리, 토마스 밀러, 사네, 레반도프스키 뭐 이거 그냥 아무나 나가라고 해도 엄청난 공격진들이죠. 또한 지난번에 바르셀로나가 벤피카를 상대로 홈에서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할 때 최근에 아무리 비용신 짓을 하고 다녀도 바르셀로나가 챔피언스리그 DNA가 있지 바르셀로나가 승리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개쓰레기 같은 경기력이 어디 안 가더라고요. 무승부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혹시나 뮌헨이 동기부여가 없고 무관중이기 때문에 뮌헨이 로테이션 돌린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바르셀로나는 챔스 DNA가 있으니 바르셀로나 역배 한번 생각해 볼까 해봤지만 현재 바르셀로나는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 지 오래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뮌헨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12번 경기 아탈란타 대 비아레알. 우선 최근에 아탈란타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상승세를 탔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번 경기에서 주전자원의 결장자는 없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비아레알의 경우는 리그에서 3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이고 더욱이 비아레알의 공격 자원에서 가장 크다고 보이는 예레미 피노 선수와 단주마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격에서의 마무리적인 측면 굉장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탈란타의 경우는 조 3위, 비아레알이 2위, 단 1점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 4위인 영보이스가 승점 4점으로 맨유를 상대로 이변이라도 일으킨다면 아탈란타가 밀려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탈란타는 2위를 차지하기 위해 승점 3점을 위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아탈란타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13번 경기 잘츠부르크 대 세비야. 잘츠부르크의 경우는 현재 조 2위, 세비야는 조 3위를 달리고 있는데 1, 2, 3, 4위 모두가 지금 승점 1점 차이밖에 안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돈의 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승부는 염두하지 않고 양팀 모두 승점 3점을 위해서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결장자적인 면에서 잘츠부르크는 주전 수비수 베르나르드 선수와 우버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는데 세비야 역시 주전 수비수 아쿠나 선수와 헤스수 나바스 선수가 출전을 못하기 때문에 쌤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역시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건 공격에서의 차이라고 보면 될 텐데 최근 경기들에서 잘츠부르크의 공격이 잘 먹히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세비야의 라파미르와 오컴포스 선수를 믿고 저는 이 경기 잘츠부르크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14번 경기 볼프스부르크 대 릴. 저는 이 경기 보자마자 승무패로 지워버렸습니다. 배당적으로는 볼프스부르크 승을 가리키고 있는데 볼프스부르크 최근 경기력을 생각하면 도저히 볼프스부르크 승에 손이 안 가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독일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관중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홈빨도 못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때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머리가 아파서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썼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56회 차에 들어온 모든 경기 14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일 팀들의 좀 로테이션 유무를 파악을 좀 해보고 두세 경기 정도는 픽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점 알아주시고 멤버십 분들께는 내일 오후 5시까지 제가 구매하는 최종 픽 이미지 커뮤니티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때리는 TV 가족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챔피언스 리그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